안녕하세요.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4월 20일 토요일이에요. 내일도 쉴 수 있다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훨씬 마음이 여유롭고 한가롭죠. 그런 시간에 저랑 같이 공부해요. 오늘은 제가 준비한 게 고사성어, 제목이 좀 길죠. 독서 백편 의자현. 여기서 현은 이거는 우리가 볼견이 대표 훈음이지만 우리가 벨현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나타난다. 저절로 나타난다. 이 스스로자는 스스로란 뜻도 있지만 저절로. 그래서 춘풍자래 그러면 봄바람이 저절로 불어온다. 뭐 이런 뜻이 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절로. 이 옳을 의는 옳다란 뜻 말고도 뜻의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독서. 그러니까 책을 읽는데 100번을 읽었어요. 한 권 갖고 내가 그걸 100번을 읽다 보면 그 뜻이 저절로 나타난다. 저절로 보인다. 그 뜻을 저절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계속 보니까 처음에 봤을 땐 우리도 어떤 책을 한 번 딱 읽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책을 읽을 때 어머 나 이거 지난번 읽을 때 요 부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요 부분 읽을 때는 내가 다른 생각을 했었나? 기억이 안 나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 한 번 읽을 때랑 두 번 읽을 때랑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 이 독서백편 의자현 그러면 이 고사성어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때가 어느 때냐? 후한 말기하고 그 다음에 위나라 초기 요 기간에는 이 시대가 아주 험난한 때였다 이런 얘기예요. 이럴 때는 그 어떤 사람들 자체가 험난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살아가는 게 힘겹고 어려울 때 이 상황에서 이제 그래도 좀 두드러진 어떤 우리도 왜 난세 영웅이 나타난다 이런 것처럼 힘들 때 또 두드러지게 지식인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티가 난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 중에 지식인 중에 누가 있냐면 동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동자가 우리가 골동품 할 때 동자를 읽었어요. 동우. 우는 이제 만날 우자를 써서 동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이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고 그래요. 책을 놓지 않으면서 열심히 이제 독학으로 책을 읽고 또 읽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식이 쌓여서 나중에는 이 사람이 어느 자리까지 가냐? 시중이라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은 국무총리예요, 거의. 전에도 우리 왜 그 신라시대 같은 경우에도 집사부라면은 지금에 말하면 이제 장관들이죠. 그 중에 제일 우두머리 시중 그렇게 얘기하듯이 이 시중이란 자리까지 올라갔다 이런 얘기예요. 스스로 공부를 독학을 하고 열심히 이제 글을 읽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식이 쌓이고 되게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 보면은 한 가지 정도만 이렇게 파지 않잖아요. 되게 다독 여러 종류의 책을 읽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똑똑하고 유식하고 지식이 쌓이고 이러다 보니까는 시중의 자리까지 올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시중에 오르니까 그의 학문을 배우고 싶으니까 그 당대에 아주 이 사람이 유명하다 보니까 이 사람 밑으로 입문하겠다 하고 이제 어떤 사람이 딱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그 동우란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밑에 입문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공부를 잘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시중에까지 오르는지 나 이런 걸 배우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절해요. 그 동우란 사람이 이런지하에 거절을 해요. 그래서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에게 배우기보다는 이렇게 한번 이런 방법을 제시할 테니까 그렇게 해봐라. 내가 했던 방식대로 한번 해봐라 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누구한테 가서 입문하지 말고 한 권의 책이 있다면 그 책을 되풀이해서 읽고 또 읽고 이런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이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한 책을 갖고 100번씩 읽느냐 또 여러 번 이렇게 읽을 수가 있냐 이건 아닌 것 같다 하고 이제 입문하겠다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동우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방문자한테 시간은 충분히 있다. 왜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냐. 시간 얼마든지 있다. 그랬더니 그 입문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 옆에 다 같이 따라온 사람도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 방법을 한번 알려줘라.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동우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계절상으로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과거에는 거의 직업이 농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농업을 이제 위주로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농사를 지을 때는 겨울이라는 시간이 있다. 우리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하면 겨울 농한기 때는 그래도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겨울에 땅이 꽁꽁 얼어붙은 상태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봄에 지을 농사 같은 경우 준비도 하지만 봄, 여름, 가을처럼 그렇게 바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우의 말은 한 계절에서 그러니까 그 겨울이란 계절은 충분히 독서할 시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루를 놓고 보면은 하루 그러면 밤과 낮이잖아요. 그러면 낮에는 내가 가서 일을 하더라도 밤에는 시간이 있지 않냐. 글 읽을 시간이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쪼개서 이제 이제 읽으라 이런 얘기죠. 책을. 그 다음에 세 가지의 어떤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지금 두 가지가 얘기됐어요. 그럼 나머지 한 가지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한 가지는, 비 오는 날에는 그 비 오는 그 시간, 그 때만큼은 내가 책을 읽을 수 있지 않냐. 자, 비가 오면은 우리가 뭐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김 매지도 않고, 대개는 비 올 때는 이제 쉬죠. 뭐 아주 그냥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뭐 논둑이 무너질 것 같다. 그러면 나가서 그렇게 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비 올 때는 일을 거의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가 올 때, 그때만큼은 쉴 수 있는 그 시간에 책을 볼 시간은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하루를 놓고 봤었을 때 보면 밤과 낮을 나눠서 그러면은 낮엔 일하고 밤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만약에 비가 오는 날이라면은 비가 오는 그 시간만큼은 책을 읽을 수가 있다. 왜 이렇게 읽는 시간이 있는데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동우가 이제 말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 설득을 내 밑에서 입문하지 말고 그냥 독서를 해라. 그럴 때는 그 말을 이제 수긍이 안 갔었는데 이렇게 조목조목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글 읽을 시간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제 수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그 동우 그대에게 더 이상 이제 조르지 않겠다. 알았다고. 그 방법대로 내가 해보겠다 하면서 이제 이걸 떠나요. 이 집을 나와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보면은 이렇게 내가 쉽게 공부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대충 뭐 하면서 오늘 시험 공부 다 했다 뭐 이런다든가, 책을 이렇게 예를 들어 내가 잡념이 있는 상태에서 책을 읽으면 집중이 안 되고 내용이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할 때라든지 책을 읽을 때는 오롯이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독서, 그러니까 책을 읽는데 100편이라는 거는 100가지 책을 읽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의 책을 100번 읽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읽는다 이런 얘기죠. 꼭 100번을 뭐 세월에 가면서 한다기보다도 책을 하나 읽을 때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이제 이 글자는 이제 두루편, 그래서 100편 그러면은 책편을 쓴 게 아니라 두루. 그러니까 책을 하나 선정을 했으면 그거를 여러 번, 100번을 읽는다 이런 얘기고, 그러다 보면 뜻이 저절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저절로 알게 된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누구 밑에 가서 어떤 요령이라든지 이런 거를 배우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가 공부를 해서 이 지식을 터득을 하고, 아하, 이 내용이 이런 거였구나, 이거를 알아야지. 이게 왜 줍줍줍 남이 하는 걸 갖다 그냥 얻어 먹으려고 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공부할 때도 한자도 마찬가지로 뜻글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는 눈으로는 안 돼요. 많이 써봐야 돼요. 써보고 또 써보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저한테 답글 올려주시는 분들 보면은 노트를 준비해서 거기다 막 메모하면서 공부하신다 그래요. 그 방법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한번 들으면은 알 것 같아도 나중에 지나면은 기억을 못 해요. 이 뜻글자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강의를 하고 나면은 이제 복습을 하실 때 써가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들으시더라도 다시 한번 들으실 때 쓰면서 이게 연습하시는 게 훨씬 숙달되고 익숙해지고 공부하는데 훨씬 도움이 돼요. 그래서 어떤 시청자는 저한테 한자를 이렇게 한글 쓰듯이 쉽게 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많이 써보면 이렇게 돼요.
그죠?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연습을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 고사성어 독서 100편 의자 혀는 여기서 마치고 하루 쉬시고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